본부장님, 그 상담 전화할 때, 네. 그 이제 의뢰인들이 이건 꼭 알고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개인회생은 좀 공식 같거든요. 개인 파산에 비해서. 그래서 상담 받으실 때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해주시면 답이 딱 나오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산입니다. 재산. 개인회생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원칙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파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뭔지, 그래서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에 들어왔을 때 내가 뺏길 수 있는 재산, 그게 얼마인지를 다 정리해서 합산하는 거예요. 이걸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이 금액보다는 많이 갚아야 된다는 변할 수 없는 대원칙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재산별로 청산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이건 법률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 재산이 뭐가 있는데 그 재산은 과연 법원에서 평가할 때 얼마짜리 재산으로 평가를 하느냐,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개인회생 할 때 가장 많이 갖고 계신 재산, 그래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자동차예요. 자동차. 이 자동차는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자동차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정부 24 홈페이지 가셔서 발급을 해보실 수 있는데,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을 떼보시면 돼요. 내가 저당이 있으면 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저당 설정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자동차 중고 시세, 여기에서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재산으로 산정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나 다 또 있으신 거, 보험입니다. 보험. 보험을 우리가 지금 해약을 하게 되면 돌려받는 돈이 있어요. 그게 해약 환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약 환급금을 재산으로 잡게 됩니다. 내가 보험을 여러 개 보통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들의 해약 환급금을 다 합산을 해요. 하나하나 보험마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총 모든 보험의 해약 환급금 중에서 압류금지 채권 보험은 15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험 총 해약 환급금에서 압류금지 채권 150만 원을 빼고 남는 돈을 재산으로 잡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재산, 개인회생이나 파산할 때 재산에서 공제를 많이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임대차 보증금. 이게 서울은 5,500만 원을 빼줘요. 그리고 서울 인근에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속하는 지역은 4,800만 원. 그리고 지방의 광역시 지역은 2,800만 원. 그리고 그 이외 기타 지역은 2,500만 원까지 보증금에서 빼줘서 재산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계산하실 때 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내가 보증금을 전부 다 내 돈으로 마련한 게 아니라 전세대출을 은행에서 받았다. 그러면 이게 또 전세대출이 담보가 설정된 대출이냐 그냥 신용대출로 나온 거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전세 보증금이 2억이에요. 근데 이분이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보통 뭐 7, 80%도 나오니까 1억 5천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은 실제 재산은 법원에서 얼마로 잡을까요? 보증금은 2억인데 0이 됩니다. 0이. 왜냐하면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전세 대출 받은 1억 5천은 전부 다 재산에서 빼죠. 그러면 5천 남죠. 근데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00을 또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분은 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500이 돼서. 그래서 보증금이 2억이지만 재산이 하나도 안 잡히는 경우가 돼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기 명의로 아파트가 있거나 이렇게 부동산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그 부동산의 시세에서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근저당을 설정해 줬다. 그러면 그 근저당 그 설정 금액,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은 그 잔고 금액, 이걸 빼고 나머지만 재산으로 잡으면 됩니다. 내가 서울 아파트 5억짜리에 사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4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분은 재산은 1억으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골에 뭐 땅이 있다, 뭐 임야가 있다 이러면 이게 사실 시세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법원은 공시지가의 130% 정도로 잡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또 걸리는 게 직장생활 하시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퇴직금도 법원에서는 재산으로 잡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몇 년 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퇴직금도 퇴직연금으로 가입돼 있다고 하면 퇴직연금 전체를 다 퇴직금에서 재산을 다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퇴직금 재산가치 산정할 때 퇴직연금 가입해 있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퇴직금도 재산을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다가 저희한테 이걸 이어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쪽 사무실 너무 신뢰가 안 가는데요. 이러면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변제 계획안 재산 목록을 제가 받아가지고 검토하다 보면 놀라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당연히 빼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빼고 신청한 경우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꼭 오늘 말씀드린 거, 중요한 건 어떤 재산이 잡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산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